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가영이고요. 제 옆에는 명민준 앵커가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매우 힘차게 인사를 드렸는데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좀 힘차게 인사를 드려봤고요. 우선은 시장 이야기 나누기 전에 두 분 또 만나봐야 되겠죠? 김장렬 본부장님, 한창한 본부장님도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 시장이 이번 주 좀 잘 가긴 했어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현선물 차이가 조금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전일에 옵션 만기 때 들어왔었던 단기 물량이 오늘 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한 것 같고, 이제 장중에는 베이스 차가 초반에는 원래 2가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좀 꽤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뭐 1, 4위 정도로 좀 좁혀져서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이 정도면은 2,500은 안 깨질 것 같고요. 또 오늘 연기금이 2,600억 정도 담았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크게 나가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뭐 크게 이탈이 됐다기보다는 옵션 만기 때 소화해야 될 물량을 금일에 그냥 소화하고 있다. 막판에 들어온 그런 물량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장이 오늘 뭐 고용이나 이런 걸로 부러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월요일에는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발 부분이 자꾸 이제 다른 기업들로 엮여서, 근데 결국엔 그게 AI로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금일의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건강한 조정이다. 네. 정도로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 김장렬 본부장님은 네, 뭐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었고요. 개별 종목으로 좀 변동성이 없진 않았지만은 아침에 시작할 때도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됐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오늘 무슨 베팅을 하기가 어려운 장이죠. 고용 데이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크게 요동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오전장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좀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쁘게 평가할 거 없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가 오늘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립적으로 봅니다. 중립 정도로. 네, 오늘 흐름은 뭐 중립적으로. 그럼 역시 오늘 미국장도 저녁에 밤에 좋다면은 월요일장도 좀 긍정적으로 당연히 봐도 미국장이 괜찮을까요? 좋으면은, 예, 미국장이 좋으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네. 미국장의 고용이 조금 이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거기에 따른 변동성은 월요일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약간 경계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미국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쁘게 나오면은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너무 좋게 나와도 안 좋고, 중간값, 어지간히 웬만한 값으로 나오는 것이 큰 변동성 없이 오늘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이 중간값에서 애매하게 나오면은 우리는 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 언더를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애매하죠. 미국이 뭐 마이너스 3%라면 뭐 같이 빠지지만 덜 빠질 것 같고, 오를 때 글쎄요, 미국이 좀 조정을 한 달 전 받았기 때문에 워낙에 고용지표가 미국한테 적합한 골드락스를 하면은 미국이 한바탕 갈 수 있거든요. 미국이 한바탕 갈 경우에라 하더라도 한국이 막 뒤쳐서 못 따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요동을 친다고 보지는 않고 침착히 월요일에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올 만한 뉴스는 대충 다 나왔거든요, 사실은. 예. 채팅창만 봐도 원래 시장 빠지면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밝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농담들도 해주시고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금토에서 좀 물량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연기금에서 그래도 2,600억이나 담아줬어요. 네, 이게 뭐 한 작년 11월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뭐 연기금의 수급에서 큰 이탈이 없지 않으면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2,600
정도까지는 계속 들어와 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나름대로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에서의 수급 이탈이 뭐 강하게 같이 나오느냐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중요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금투 물량이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왔었고 그게 다시 되돌림이 되는 거라서 약간 상승할 때 초를 칠 수 있는 요인이 일부 조금은 더 완화됐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3시 26분이니까 마감까지는 한 3분, 4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번 주 시장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굿. 아주 굿. 아주 굿. 베리 베리 굿 정도는 아니지만 굿투 베러. 좋은데 오늘 그것도 비슷한데 오늘 한마디 더 굿투 베러. 좋은데 좀 더 나아지기를 희망을 좀 가지면서 이 정도의 장세는 연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코멘트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좋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을 비춰지면서 희망의 빛을. 근데 한꺼번에 확 이렇게 치솟고 도약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계단식 내지는 좀 천천히 발동도 천천히 올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은 또 그것도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줘서 굿 스탑이 아니고 good to better next week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듣기도 좋고 좋네요. 네, 문우님은? 네, 뭐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YTD 1등이죠. 그렇죠. 올해 들어서. 네, 올해 들어서 아직 1등입니다. 확실한 1등입니다. 코스피가 1등, 코스닥 2등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그 한마디에 꼴등에서 1등으로 역전극을 좀 펼쳤고 진짜 미국에서 대변세에서 초만 안 치면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단기간에 한 2,600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은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이제 수출에 대한 기조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서도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뭐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시장 자체가 뭐 옛날만큼 불과 한 1, 2주 전에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올 겁니다. 뭐 1등 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온 것 같아서 확실히 2,400대 정도가 굉장히 좀 하방이 단단해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아마 이제는 그쪽으로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좀 사자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 정도 분위기까지 오면은 뭐 정말 이제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이 막 5% 넘어가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조금은 긍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고 지수가 좀 멈추더라도 산업단에서의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서 지금 이제 주말 이제 오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무 지수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가 좀 더 움직일까 얘는 이제 미국은 곧 있으면 또 실적 시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실적에서 어떤 애들이 좀 수혜를 받고 어떤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 플레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그냥 주말 사이에 슬렁슬렁 뭐 뉴스도 보시고 뭐 복귀도 한번 해보시고 일정표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원래는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2,500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지수는 분할 매도. 약간 부담스럽다. 분할 매도. 그쵸. 2,500부터 2,600까지는 분할 매도 구간으로 그쵸.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수는 부담스럽고 산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지수단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만 어쨌든 조금의 현금을 마련을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코멘트인 거고요. 뭐 산업적으로는 활발해진 상황이니까 예. 뭐 이제 좀 억울하게 눌리거나 뭐 모멘텀이 있는 쪽들은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가님이 이제 5초 전, 4초 전, 3초 전 하면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유자님도 땡땡땡. 암살자님 아직 안 끝났다. 또람푸침 다가온다. 항상 긴장하자 또 이렇게 하시면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업골중님은 이 와중에 명행 어디 갔냐 이렇게 또 찾아주고 계십니다. 부산홍님도 땡땡땡, 띵바니님도 땅비니님이네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3번 쳐주셨고요.
그리고 민돌아빠님도 땡땡땡땡 이렇게 4번도 쳐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땡땡땡 하면서 금요일장까지 마감을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정말 나쁘지 않게 우리 장이 마감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다라고 두 분 평가를 이미 해주셨고요. 코스피는 2515.78로 마감을 지었네요. 0.24%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나 조금 더 빠졌습니다. 0.78% 빠지면서 717.89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분호님께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2,51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9조 4천억. 뭐 전일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은 활발해진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6조 5천억.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463종목 상승. 하락이 410종목인데, 뭐,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수 보면 조금 뭐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합했을 때가 하락이 좀 더 많긴 한데, 이게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오늘, 전일의 동시호가 때 이제 옵션 만기에서 그 옵션의 호가들 맞추려고 막 들어왔었던 그런 물량들 나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많이 떨어지고, 또 안 갈 것 같던 자동차가 갑자기 이슈 묻어가지고 슝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됐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조금의 이제 사람들이 뭐 갈 거는 확실하게 가고 또 아닌 부분은 또 이제 나름대로 차익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수급이 마이너스 394억 원. 한 4, 5거래일 사이에 1조 6, 7천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고 버틴다라는 거는 충분히 오늘 차익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거는 아직 더 바라볼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물의 매도에다가 오늘 기관에서 금투 중심으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 미국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슬리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랐어요. 이게 1,450원대까지 떨어져서 이젠 좀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1464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뭐 금 또 은근슬쩍 2700선 다 왔습니다. 2690선까지 다시 되돌리면서 이건 또 뭐 안전자산에 대한 또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렇게 금 또 달러 환율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장 이렇게 마감 짓고 저희 코멘트까지 같이 들어봤는데 명행 어디 갔냐, 명행 급동이냐 뭐 이런 채팅창 여기 보이는데 곧 도착합니다. 명행 보고 싶으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지금 네. 애니팡 중이시냐, 왜 안 보이냐 이런 채팅창 글들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갔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장 코멘트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항상 있고요. 변동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방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변압기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 그런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하루의 변동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올라간 종목이나 빨리빨리 올라간 섹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섹터별 비중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게 아침에 시작할 때 뭐 한 3, 4%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결국은 레벨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갈 레벨이 있고 좀 갔다가 눌렸다 갔다 내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하면 하루에도 힘들어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아까 우리가 2,500 이상 갔을 때 뭐 일부 매도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레벨이 이제 놀랐기 때문에 그 2,500에서 2,500 힘들다는 건 조선방산 뭐 변압기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싹 가면은 거기 딱 들어붙는 순간에 갑자기 또 이익 실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그걸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올라갔을 때 왜 이렇게 올라갔나 싶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고 뭐 하고 그거 갖고 오늘 또 4, 5% 올라갈 건가? 좀 빠른가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 감이 오는 거는 사람마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경험이 없으면 뚜렷한 게 없는데 오늘도 오른다? 아니 오늘도 빠른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빠진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팔면 안 되고 오늘도 오른다? 쫓아가면 안 되고 그 델리키트한 그 밸런스를 갖추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이 그것까지 길러져야지 그 섹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방산, 변압기, 반도체가 다 이제 전반적으로 힘을 주고받고 해서 2,520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여기서도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 거는 그 올라갈 때 너무 급하지 않게 내려갈 때 이유 없이 빠질 때는 너무 또 그 공포에 떨지 않고 이렇게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라온 거를 그 유지할 수 있는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 의미를 나쁘게 부여할 건 없지만 변동성이 있고 월요일에는 조금 걱정 아니더라도 고용지표가 진짜 이상하게 나오면 한번 딱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현금이 없으면은 물론 월요일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춤할 수도 있을 때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오늘도 아침부터 많이 모르는 종목은 이익 실현하고 너무 많이 빠지면 자세히 끌어올리고 이런 패턴을 갈 수 있죠. 오늘 보세요. 방산 같은 것도 어저께 확 빠졌다가 확 끼 올랐다가 오늘 아침부터 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틀 사이에 엄청납니다. 방산 하나만 가지고도.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아마도 우리 뭡니까 고용지표 나오고 한 번 더 있지만 또 있어요. 트럼프. 그때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2번, 3번은 더 남았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할 때 그날 승부를 다 보려고 해서 다 몰려가듯이 하면은 실제 이익을 못 본다. 이런 패턴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의연하게 여유 있게. 의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 늦어서. 대신 그래서 레벨을 맞춰서 내가 대신 얘기해 드린 거야.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슉슉 되냐고 마이크에다가. 1번.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뭐야. 2번. 어떠한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3번. 네. 새해 결심은 역시 3일까지다. 예. 작심삼일. 3일 지났어요. 그렇죠? 아니, 앞에 촬영이 좀 늦어져가지고 차가 좀 막혔어요. 근데 네. 변명은 아니고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변명해보시죠. 하셔. 아니, 변명 안 합니다. 아니,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아니, 변명 안 해. 아니, 듣고 싶어. 빨리 그래. 얘기해줘요. 하라고 하니까 변명해볼게요. 원래는 안 할래. 두 번 땐들이면 좀 그렇다. 뭐야. 원래는 진짜 3분지 가게 3분. 근데 차를 그래서 늦어가지고 던지고 통로로 내려왔는데 한파 때문에 출입구가 막힌 거예요. 그거 막아놨어요. 막아놨죠? 막아놨어요. 돌아왔네. 어제 뭐 청소하고 아예 출입금지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집고 들어가서 그 출입구를 뚫고 내려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망가지잖아. 그 지금 어떻게 쪽으로 늦었는데. 야. 그래서 내려왔는데 한파 때문에 벽이 다 뜯겨 있는 거예요. 타일이 다 떨어졌어. 거기 공사하고 있어요. 위험해.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리고 해치고 그냥 왔어. 이 문까지. 근데 문이 철문으로 이렇게 여기 돌돌돌 잠가놨어요. 잠가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 타일을 뚫고 올라가서 담을 또 넘어서 저쪽 콜레지로 쭉 돌아가지고 여기 이틀 전에 문 열어놓은 공사인데 못 봤구나. 야. 그런 게 드문데. 근데 진짜 여기 지금 공사해놔갖고 맞아. 이틀 나도 전에 봤어. 막 문 열어놔갖고 엄청 추웠거든요. 문 닫아야 돼. 추우니까. 지금 잠가놨어. 예. 아이고 진짜예요, 피디님까지 이거는. 도와주시네. 진짜 문이 잠겨 있어. 저는 참고로 못 봤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 앞에 그 어찌 해있어요. 네. 어찌 되었던 어쨌든 또 네 불쌍해서. 아마추어 민준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자 오늘 장이라도 한 2% 올랐으면은 뭐 제가 있는지 없는지나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셨을 텐데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생했네요. 장도 안 좋고. 네. 고생했다 진짜. 아이고. 어쨌든 결론으로 돌아가면 의연하게 여유 있게 모든 거를 네. 막 안 되는 걸 막 헤쳐서 가지 말고 거기가 참 막힌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0km에서 100km로 갈 때까지 시간이 제로백 그 제로백이 있잖아요. 그 너무 거기 연연할 필요 없어. 제로백은 안 중요해. 그 제로백하고 자동차 멈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꾸준하게 잘 가야 되는 거니까. 속도 초반에 너무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 특히나 오늘 저녁에 뭐 이슈가 가장 마무리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주 전체 총평을 하고 다음 주까지 내다보자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보노님부터. 네, 뭐 요번에 우리나라장이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번 주 했어. 이번 주 총평. 네. 아까 했어요. 또 해. 그때 저는 타일을 해집고 바닥을 기어서 오느라고. 알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다음 주 기대된다. 예. 결론이에요? 예. 다음 주 또 예. 오늘 저녁에 뭐 없으면 네. 다음 주 또 이제 우리 훅 갈 수 있다. 그렇군요. 예. 그죠? 맞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어서 좀 해주실래요? 아니요.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 상승 섹터? 이제 네. 상승 섹터. 가시면 좋습니다. 됩니다. 네. 상승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상승 섹터를 보면요. 뭐 원전이랑 자동차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오늘 제일 좀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후장에는 엔터가 또 많이 치고 맞아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엔터가 주인공에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태광과 성강밴드는 조선 기자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원전에 또 포함이 또 됩니다. 이 피팅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원전이랑도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HD 현대 중공업이 또 잘 가가지고 조선이랑 그냥 조선 기자재로 넣어놨고요. 원래 스토리는 LNG 프로젝트로 가는 게 원래는 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재로 좀 넣었고 로봇주들 장중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주 오늘 뭐 평균의 그런 흐름이 나왔고 정치주가 시간에부터 계속 오늘 핫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연 원전이나 자동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동차 먼저. 어제 제가 질문을 이제 드렸을 때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무언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섹터 뭐 이런 거를 여쭤봤었는데 오늘 약간 자동차가 그중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뭐 현대 힘스, 현대 ADM 뭐 이런 것까지 막 급등을 했으니까 연속성에 있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이런 자동차, 현대차가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은 다음 주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보노님? 네,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대랑 기아는 작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 안 갔잖아요. 계속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것 때 어떤 걸로 움직였냐면 이제 밸류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현대 쪽이 움직였잖아요. 네. 요번에는 엔비디아가 붙어서 AI와 이제 자율주행,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연속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엔비디아랑 어떤 협력을 하고 그게 기사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스토리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은 상황에서 4년 동안 피크아웃으로 좀 억가를 당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매력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연속성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뭐 GM이라든지 요즘 이런 애들도 핫해요. 미국장에서 너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도 못 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인데 바닥에 눌려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요걸 여쭤봤는데 그게 자동차일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하루에 6% 이렇게 땡길 거라고는 몰랐는데 어쨌든 김정일 본부장님도 자동차 현대차 네. 그룹에 관련해서 자리 잡았죠. 자리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엔비디아 젠슨랑 그 CES 코멘트 할 때 그때 얘기됐던 거는 로봇 뭐 14개 네. 하고 코스모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Gforce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정신 나가고 자동차 얘기를 할 때는 언급된 회사가 BYD라든지 몇 개 있는데 한국에서 현대차나 기아는 얘기를 안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다 진행이 돼서 이제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방위적이에요. 아까 뭐 아침에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제가 있다 했는데 그게 뭐 로봇 관련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 시뮬레이션 그건 한 부분이고 그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로봇을 활용해서 얘네 생산 공정도 바꿀 뿐만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제조 환경 자체를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달라서 시뮬레이션, 디지털, 뭐 트윈 이런 쪽으로 갈 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 걸 활용해서 현대차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또 자율주행으로 옮기는 이 전방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잖아요. 네, 거 계속 갈 것 같아요. 발동이 세게 걸린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도 아주 적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네. 그래서 이 정도 상승에 이 정도 거래량 터진 거 봤을 때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저는 잡혔다고 보고요. 뭐 여태까지는 기아가 더 편했죠. 사실은 네. 수치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출하량이 느는 건 기아거든요. 네. 기아는 4%. 뭐 현대는 뭐 1%.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배당밖에 없는데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전기차 시대가 다음이 전기차 픽이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데 자율주행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는 거, 아니 약하다는 게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가 하고 넌 테슬라는 엔비디아가 끌어가겠다. 거기에 동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의미가 생각보다 곱씹을수록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생각보다 빨리 일거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아침에 할 때 사신 거 딱 보면서 우리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쪽에는 올라타도 된다. 아침에 쓸 때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반도체는 제가 좀 나눈다면 이게 쓸데없이 4% 올라오면 그때 반드시 토해내거든요. 네. 이런 잡히면 이건 또 계속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뭐 출하량이 안 있는 거 다 아는 거고. 근데 유일한 약점의 포인트가 갑자기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셀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현대차도 젠슨황, 엔비디아 요 이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도 젠슨황 만나서 엔비디아가 묻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두 번 올라가고 딱 멈추잖아. 오늘도 떨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걸로 오른 지가 꽤 됐잖아요. 엔비디아 만나고? 아니 HBM 이슈로 오른 지가 꽤 그러니까 된 거 HBM 아니에요? 이슈로는 연초부터 올랐고 그렇죠. 엔비디아 이슈는 어저께 들어간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한 몇 프로 오르고 오늘은 또 차익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은 현대차도 엔비디아 묻으면 이게 단기 이슈로 보고 끝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한 850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위치적으로나 가치적,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더 오를 포텐셜은 어마어마하지만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묻어서 올라가는 거, 현대 힘스, 현대 ADM 이런 거 올라가는 게 약간 테마 느낌 아닐까? 그래서 차익이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현대차는 배당을 많이 줍니다. 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배당적인 매력도가 있고 한 5% 나올 거야. 네, 밸류업에 대해서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을 건데 왜냐면 장기 보유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해서 세팅을 한다고 치면은 여긴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다르다. 그리고 실적도 하이닉스가 물론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상대적인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적으로는 사실 현대차 이길 수 있는 기업이 현대기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맞네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차이 그리고 피어 그룹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보면은 뭐 저는 조금 빠지더라도 뭐 벚꽃 배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면은 너무 저평가이지 않나. 그러면 오늘 뭐 현대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올랐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연달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제일 매력 있는 거는 현대차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대장이죠. 왜냐하면 키워드가 엔비디아랑 기아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로 더 썰린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라서 아마 오늘 소형주 쪽에서는 그쪽이 더 많이 갔고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규제, FSD 소프트웨어 규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른 원래는 이제 FSD 쪽 움직이면은 뭐 퓨런티어나 뭐 이런 쪽이 움직이는데 오늘 슈어소프트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더 많이 갔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미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하이닉스보다는 현대차가 더 쌉니다. 그렇죠. 그게 단순하진 않은데 현대차는 지금 밸류가 한 4점 몇 배 그 PER이 근데 ROE가 한 13% 나오는 거거든요. 13%.
근데 PBR이 0.5야. 하이닉스는 실제 좋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게 좀 변동성이지만 ROE가 한 30몇 %인데 PBR이 1.5야. 그러면 사실 변동성을 봤을 때는 오늘 올려놓고도 삼성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에도 특히 튀지 않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배당 수익률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약점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약점이 아니고 강점을 더 확인했다는 거고 이거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알파의 플러스 효과는 현대차가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너무 늦다 갑자기 이게 어저께 뉴스 안 나오고 오늘 뉴스 나온 거는 엄청 다른 거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네 캐파를 HB에 늘린다. 원래부터 그 흐름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저기 엔비디아 쪽에서 저기 SK 하이닉스가 하는 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개발을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크리멘털한 거. 인크리멘털하게 증가되는 그 플러스 요인이고 이거는 없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니까 그 가치에 대한 정도가 강도가 좀 다르다고 봐요.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이게 그 현대차가 올라간 상태에서 꾸준히 갔단 말이에요. 6% 네. 갔으니까 1%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지 않겠나라고 보여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잡히면은 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금요일이니까 그냥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도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살자님께서 엔비디아 묻은 화장품을 찾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 젠슨 황님 불닭 맛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의외의 무슨 섹터와 테마와 혹은 어떤 기업과 결합한다면 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엔비디아가 얘도 엔비디아랑 뭘 해? 얘도 젠슨왕에 언급했어? 이럴 수 있는 예비 종목들 뭐 있어요? 의외의 종목들? 예비 종목. 의외의 종목 쳐봐요. 엔비디아 관련해가 쳐봐요. 그럼 그 인터넷에 황 가서 사장님 쳐봐.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엔비디아 관련 화장품 악어 재킷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악어 어디 건지 아냐? 어제 보여줬잖아. 그옷 1,000만 원짜리. 그거 톰 포드 거더만요. 그러니까 톰 포드. 우리 봤잖아요. 그쵸? 1,000만 원 넘잖아. 그거 잘 팔리나? 바이오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 어때요? 바이오에서? 이제 생체 로봇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도 바이오에 뭐 집중하고 사업 확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AI랑 바이오. 뭐 근데 약간 그 미래 먹거리를 이 로봇을 훈련하는 쪽으로 해놨으니까 그와 연관된 거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케이. 김정은 부장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져와서 바이오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현실적으로 단계가 많이 간 회사가 있다면은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있겠죠. 그런 어디 숨어 있는 회사들이 뜨겠지. 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GPU 포함해서 하드웨어 모든 스택을 가지고 성공을 거둬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뭐 단축한다든지 그런 걸 성과를 보이기 직전에 있는 회사들이 있겠죠.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 회사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회사 뭐 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 어떤 특정 기업의 임상 뭐 이런 것보다는 루닛이나 뭐 그런 뭐 JLK 그쪽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같은 개념이니까. 엔비디아가 23년에 올라갈 때 그 AI 의료기기가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면은 그쪽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굳이 언급을 안 한 거는 그쪽은 막 유상증자나 이런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좀 발목을 명확하게 잡는 요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이 연차가 넘어가면서 걔네가 이제 12월에 대량 계약을 하거든요. 다시 그렇게 돼서 이제 실적도 전환되고 되게 좋아질 거라고 막 멘트를 쳤는데 실제로 지나가고 보니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일부 기업은 좀 돌아서긴 했지만 그 폭 자체가 아직 좀 미비하기 때문에 요번에 또 똑같이 될까? 약간 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막 뷰티 기기로 막 피부 찍으면은 막 황 사장이 네 피부에는 막 뭐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아. 막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오. 아, 짠해 더 봤습니다. 해보세요. 더 어디까지 하나? 아니, 그것도 말 되지. 어떤 일 할지 모르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미용을 치료해주는데 그 퍼슨 투 퍼슨 해주는 거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접촉하려면 할 수 있겠지. 명행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까지 저까지 왜 이상한 소리야? 이제 다음 달에 갑자기 막 뭐 의료 AI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몰라. 그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제영이님께서 너 늦느니 안 온다며 이렇게 저한테 약간 지각할 바에는 결석하겠다. 지각은 없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천만디가 아까 그거 아니었어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렇지. 그거였나요? 3일 지났다. 아마추어입니다. 약속 3일 지났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약속 저기 3일 지나는 거는 3일마다 약속을 갱신하면 돼. 우리 뭐 청구하는 것도 갱신하잖아요. 계속 갱신하세요. 약속 3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저를 골로 보내시려고 지금 도와주시는 거 맞죠? 네. 아저 벼랑 끝 전술로 지각은 없다. 그럴 바엔 결석하겠다. 그렇지. 근데 결석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의지지. 지각하지 않겠다. 벼랑 끝 전술로. 근데 그게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벼랑에 서지 않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난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자, 위험한 데로 상승 왔어. 섹터. 아까 네. 그 원전 관련해서도 하실 얘기 있으세요, 두 분? 어때요, 오너님? 원전은 확실히 그 기사 난 거 그것도 있죠. 네, 기사 내용도 그렇고 유럽 지역에서의 확대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유럽 쪽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높아지니까 뭐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은 뭐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 사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요 기사를 보고 국내에서 지금 제11차 전력 그 기본 계획이 좀 약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해외 수주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은 그 풍력은 지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할 때 늘리는 게 지금 태양광이나 SMR 쪽이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SMR이 아마 가장 유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재생에너지 하다가 이게 가끔씩 뭐 날씨가 안 좋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SMR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보면 원전이 제일 나중에 유망할 것 같고 그다음 공통분모로 그런 거 하면은 변압기가 이제 항상 수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변압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디가 갈지 모르니까. 네. 오케이. 원전이나 뭐 태양광이나 어디나 다 그 변압기를 써야 되고 전력 설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상승 섹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조선 기자재 로봇 금융 정치. 김장호 부장 하나만 더 짧게만 코멘트하고 넘어갈까요? 자동차 얘기했고 원전 얘기하고 했고. 조선도 얘기했고 로봇 금융 정치. 금융을 지금 가장 크게 밀고 계시잖아요. 가장 크게 믿는 거는 가장 안 갔지. 가장 안 갔으니까 네.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뭐가 갈 수 있느냐. 다른 섹터 하면은 뭐 화장품도 얘기 나왔고 네. 금융도 얘기 나온 은행 쪽에서 거고요.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면은 빨리 안 되고 천천히 가면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환율이 조금 내려오잖아요. 1,400 아까 50대면은 환율 때문에 좀 억눌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섹터별로 골고루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외국인의 분기 기관주는 빠질 때 금융주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주, 뭐 KB가 됐든 하나가 됐든 대표주 계속 사들여 가지 않을까. 수익성이 좀 바로 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우리 FOMC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끝날 쯤 되면은 또 몇 주 내로도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포션은 하는 거 나쁘지 않대요. 제가 하다못해 저거 했잖아요. 그 오늘 아침에 그 뭡니까 강원랜드 얘기하고 강원랜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좀 스프레드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낮은 쪽 아마 안 간 주식들은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수익이 갈 것 같은 측면에서는 은행을 놓치면 안 되겠다. 조금씩 잡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네, 오늘 은행 상승. 은행 네. 조금 올라갔어. 1% KB 기준으로 한 1% 정도. 네, 1%대 올랐습니다. 초코크루아상님께서 풍력은 선풍기 돌려서 바람 만들어서 다시 풍력 돌리고 다시 선풍기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풍력이 돌아가고 이렇게 무한 동력 안 되나요? 선풍기로는 터빈을 못 돌리잖아요. 터빈이 돌아가요. 네. 이게 안 돌아가요. 네. 날개가 안 돌아가요. 몇천 년 전부터 이 무한 동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희망으로 선조들이 많이 했는데 네. 재미있으시네요. 우리 초코크루아상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하락은 방산 2차 전지가 오늘 뭐 주였던 것 같고요. 일단 VT가 좀 노이즈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스캠 코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좀 영향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투심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이 막판에 좀 많이 돌아서긴 했는데 그래도 뭐 삼천다이나 ABL 이런 쪽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방산, 2차전지, 화장품, 호흡기질환, 바이오. 슈퍼챗에서도 우리 땅비리님께서 이처럼 보내주시면서 현대 로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산 오늘 로템은 1% 올랐네요. 올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3.4% 정도 내렸고 넥스원도 한 5% 정도 내렸는데 방산이 약간 좀 이전보다는 힘이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변동성이 큰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방변 굉장히 중에서는 조금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조선이 제일 세고 그다음 변압기, 그다음 방산이 좀 비실비실합니다. 보로님 코멘트? 근데 뭐 방사는 그 원래 이제 정책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랐는데 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 직전 가격까지 올라왔었어요. 아.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아마 또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었던 때까지는 뭐 하방이 열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쪽 되면은 다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스토리가 달라진 건 없고 어쨌든 뭐 폴란드발 이슈도 결국엔 4월까지 또 어쨌든 도장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4월까지 이 사태가 4월까지 늘어지면 증시가 심각해지겠죠. 네.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렇게 또 눌리면 차분히 매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도 화장품. 수출 괜찮다고 하는데 하락 섹터에서 은근히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갈려요. 왜냐면 이 아이 패밀리 SC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이 패밀리 SC 같은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저는 펌텍코리아 용기를 좀 많이 강조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용기에서 많이 눌렸다가 지금 얘는 지금 한 달 반 동안 주가 벌써 많이 올랐어요. 한 50%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 베이스로 연관되어 있는 쪽은 되게 좋고요. 계속 좋고. 네. 그래서 뭐 VT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VT도 최근에 올랐다가 이렇게 뭐 떨어지고 있다가 오늘 노이즈까지 있어서 좀 빠진 건데 뭐 얘네도 화장품들도 그래서 좀 갈립니다. 얘도 근데 보시면은 위치가 많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아직 이전에 이 매물 소화했었던 박스도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다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인그루드랩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화장품은 완전 갈려요 지금. 네,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이슈와 실적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화장품은 좋다고 화장품 대충 들어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좀 실적을 따지고 들어가 봐야 그렇죠. 실적이랑 모멘텀이랑 이제 개별 상품이 얼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잘 좋다고 보려면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의미 있게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섹터의 비중 때문에 그런 건데 같은 거라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위치가 다르거든요. 올라오는 게. 근데 네. 개별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은 이게 뭉쳐서 이게 바스켓을 하는 거는 애매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특징주로 가볼까요? 네, 뭐 특징주 같은 경우는 LIG 넥슨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뭐 고려아연은 계속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고려아연 뭐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공고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한국항공우주가 요 또 4분기 실적 부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컨센 하이한다 이런 걸로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오늘 뭐 시간에부터 이제 포스코와의 계약 여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오늘 좀 장중에 움직였는데 로보티즈 이슈 있었고. 이렇게 WSI 같은 종목에서의 뭐 상용화 기대감도 있었고요. 뭐 더 ENM은 이거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사실 가벼운 종목이니까 간 거지. 원래 이게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다른 데서 지분 인수를 하는 거니까 네. 규모가 클수록 유의미합니다. 사실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현대힘스는 이 경영권 매각 추진 이슈가 있어서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좀 더 붙었고요. 뭐 C랩 같은 종목은 이제 옴니버스 공급 이제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하니까 협력을 하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 오전에 소개해 주셨던 시메스 오늘 장중에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노이즈로 좀 움직였고 에코프로 BM은 옵션 만기일 급등 후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종목들 LRG 넥스원, 카이랑 포스코 엠텍, 힘스, 푸른 기술, 시메스. 로봇이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아요. 아침에 하셨던 종목이죠, 시메스. 네, 맞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네, 네. 가볍게 다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뉴스 첫 번째는 요거 원전으로 했어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말 몇 년 동안 웨스팅하우스 했잖아요. 네. 근데 족쇄가 드디어 풀린다고 하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좀 초를 안 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억울하죠.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훨씬 더 싸고 그런데 얘네는 자꾸 10일만 걸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간 빼먹기 하려고 계속 이러니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요거 해서 아무튼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AI가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계속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터졌을 때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얼마나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요 노이즈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거는 다시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한 몸이 됐다, 친구가 됐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친구가 되고 한 몸이 됐다. 근데 대신에 이제 유럽 지역이나 이런데 일부 지역 웨스팅하우스가 못하는 데는 우리가 홀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니까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럼 저것도 대단한 호재라고 봐야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그랬는데 맞아요. 한 몸이 됐고 친구가 됐으니까. 그쵸, 친구가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한 저러, 몸, 근데 저러다가 또 갑자기 말 바꾸진 않겠죠? 아니요, 말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원래는 피자 한 판을 딱 만들었어요. 제가 오븐에 구워서 나왔어. 원래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옆에 애가 자꾸 내가 피자 만드는 거 도와줬잖아 막 이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이모에 맺고 너 피자 2조각 먹어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쓱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손해긴 한데 괴롭히면 안 당하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 약간 이런 구조로 됐더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마인드플로우님께서 친구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오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몸은 바디, 친구는 프렌드. 그래서 바디 프렌드를 얘기한 겁니다. 네. 역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엄청난 호재 바디 프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디 프렌드 하는 거 맞죠? 맞아요. 바디 프렌드 제품은 팔콘 SV고요. 요거 좋은 거는 다 아실 테니까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디 프렌드 본사 정품이에요. 이게 390만 원짜리인데 350만 원도 아닌 349만 원. 야.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최초고요. 바디프렌드 프리미엄 최신형 팔콘 SV 할인이고요. 전국 무료 배송 앤 설치 5년간 무상 AS 9만 원짜리의 러그도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피곤하신 이프로님 저기서 주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요 팔콘 SV 혹시나 잠이 많으신 분들은 구매하지 마세요. 앉자마자 바로 잠듭니다. 그냥 잠듭니다. 아예 24시간 네. 흘러가 버리니까 네.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 많으신 분들 말고 피로가 좀 많이 쌓였다. 그래서 내가 잠을 어느 정도 좀 참을 수 있겠다. 네. 딱 누우시면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딱 주물주물. 근데 갑자기 꿈꿔. 태국 왔나? 태국? 망고? 하다가 딱 깨면은 와. 해외 갔다 온 거야. 태국 가는데 한 200 들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 350만 원에 해외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태국 바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안마의자의 에르메스의 바디 프렌드 김태희 차은우가 사용하는 그 제품. 자, 이렇게 온열 기능도 있고요. 좌우 다리 독립 구동 가능하고요. 스트레칭도 가능하고요. 마사지 기능에 충실한 요 제품. 이게 원래는 여기 스튜디오에 요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워낙 가리다 보니까 저 28층에 사무실에다 안마의자를 설치해놨대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프로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보면 자꾸 그 안마의자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저 사진을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찍어다가 이렇게 모델로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아쉽네요. 저게 있었으면은 제가 또 마사지 기계로
누워서 받는 것도 기가 막히게 그렇지. 잘하거든요. 예. 제가 엄청난 감탄사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역시 바디 프렌드야 이거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우리 4개 다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디 프렌드 앉아서 해야지. 네 힘든데. 계속 스크림 할 것 같은데 계속 네. 비명지르. 네. 비명 쓰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잠들어요. 좋은 거 얘기하고 한마디 하고 살고. 네. 원래 스튜디오에 설치하고 싶었는데 하루만 설치하고 빠지기가 어렵고 뒤에 백월을 가리게 되어서 28층에 설치를 했다. 임직원 복지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역시 좋은 건 가져가는군요. 네. 네. 중간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봅니다. 저거는 네. 좀 옮길 수도 없고 참 그렇긴 하네. 무거워서 금방은 옮기지. 그렇죠. 그렇죠? 거기 3일 하고 여기 3일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은 저 28층 위로 못 올라갑니다. 네. 특히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우리 못 가요. 왜냐면 그게 없거든. 사원증이 네, 없거든. 그 찍어야 되는데 저 못. 28층 있는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게 단 줄 알았어요? 이게 전문자였어요? 아. 위에 가면 한 100분쯤 계십니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수십 명이 100명 있습니다. 100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28층 화이팅 하시고요. 예. 자, 28층이 대신 쓰고 있는 우리 바디 프렌드 여러분은 한번 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정 맞습니다. 댓글에 링크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요. 바디 프렌드 390만 원짜리를 설 때 그래 우리 가족들 다 와가지고 큰 돈 한번 큰맘 먹고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390만 원짜리를 349만 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전까지 또 설치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와 프렌드가 된 우리 한수원과 그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하다가 일로 왔고요.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느낌이 딱 오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아, 디어 프렌드 태양광은 살아남나라는 또 기사를 들고 왔는데 이게 중요하죠. 신재생에 편식하는 트럼프. 네, 풍력은 울고 태양광은 웃는다. 보조금을 태양광은 주고 풍력은 안 준대요. 아. 확실히 편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리포트도 있었고 기관의 수급도 꽤 강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애들이 흉 하고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원전 다음에 이제 태양광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7%인가 올랐대요. 오. 네. 아, 이거 완전 딴 얘기인데 저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파고 있잖아요. 그 배경으로는 사실 지구 온난화가 뻥이다. 뻥 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빙하기가 오고 있다라는 맞아요. 그 글 봤죠. 네, 그게 원래 이제 해류가 순환이 돼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공기가 순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 공기가 슉 내려가서 온도가 10도 정도가 떨어질 수 있대요. 10도에서 15도.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다 얼어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오늘 춥더라. 지금 한파가 아니라 빙하기 온다고, 빙하기. 네. 실제로 그랬었던 적이 있대요. 지구가 탄생이 되고, 아, 그럼요. 네, 그 해류 순환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번 얼음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거 저는 그 요즘에 기후 관심 많아서 기후 유튜브 이런 거 막 이렇게 봤는데 네네. 거기서 내용 나가지고 이건 뭐 큰일이다. 1도 올라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빙하기 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주고 안 주고 좀 갈린다는 거.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요 현대차 아까 얘기 많이 한 건데 결국엔 엔비디아의 이름으로 피카오 때려잡나. 정말 지겹도록 현대차 주주를 괴롭혔던 그 토크아웃 드디어 때려잡나라는 키워드를 했고요. 뭐 여기 하단에 보시면 AI, SDV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거다.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빙하기 얘기하니까 네. 연은하님이 네. 빙하기 테마주 뭐냐 이렇게 또 역시나 저희 방송에 대단하시네. 알맞게 경동 나비엔. AI 같이 붙어서 가잖아. 아 맞네. 그래서 계속 올랐구나. 네. 경동나비엔이. 경동나비에 미리 알았지. 네. 가스공사, 영업무역도 있고요. 맞네. 그렇습니다. SPC 삼립도 한파 테마주가 될 수 있구나. 호빵 때문에. 네. 추우면 그 먹으니까. 추우면 먹어야죠, 오빠. 이야,
별게 다 있구나 진짜. SPC 삼립. 근데 주가는 빙하기 관련주 SPC 삼립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빙하기들은 협박이니까. 주가는 안 좋네. 아 그리고 요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특징주에서 미국에 지금 산불 엄청 크게 났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좀 안 좋은 뉴스라서 일부러 공개 안 했는데 네. 위닉스도 그거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위닉스 걸로 오늘 공기청정기. 갔습니다. 아. 그쵸. 산불은 거기서 났는데 공기청정기 이렇게 네. 공기청정기 우리가 제일 잘 팔지. 근데 그거 산불 관련해서도 아까 그거 했어요. 미국 증시가 잘 가는 거에 있어서 산불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 했어요?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어요. 산불의 센티멘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LA 산불 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오늘 우리 저녁에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네,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온통 뉴스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블룸버그, 뭐 CNN 이건 뭐 하다못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글쎄요. 그게 뭐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게 약간은 반복적으로 미국도 그런 게 산불이 났기 때문에 네. 워낙 큰 거긴 하지만 주가적으로 영향을 주고 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 유명 연예인들 집도 다 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 집도 탔대요. 그럼 70억짜리. 70억짜리 집이 있는 게 부럽네. 탈 집이 없는데. 와, 대단하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AI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로님의 AI 그림은요? 네, 저는 유리천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리천장.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단이 더 올라갈 것처럼 막 보여요. 유리처럼. 하지만 네. 막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우리 투자하고 계시는 꿈나무 여러분들이 망치로 깨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못 깨는 거죠. 저거 외국인이 깨줘야 돼. 우리가 안 깨지나요? 못 깹니다. 그 외국인도 뽕망치 탄탄한 거 줘야 돼. 뿅망치? 뿅망- 망치요? 뽕망치. 콱콱. 뿅망치로 하면 절대 안 깨지죠. 유리천장. 그 모를 때 이제 송곳. 그 쇠망치 가져. 쇠망치. 예. 하여튼 뭔가 도구를 확실히 가져와야지 사람만 데려왔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리천장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유리천장. 엑스베이스님이 현재 시황 포인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네. 한마디는요? 저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자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봤어요. 오케이. 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가져보자. 야. 아, 천구로 가는 길인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게 상상은 여러 가지고. 2600으로 가는 길. 그거 좋네.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스타트가 그 제로 투 백으로 확 끌어올려지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있다. 전진 지속 중 여기 의미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진 건설 로봇. 전진가 주가 좀 괜찮나 모르겠네. 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갑자기 뭐 이만한 무슨 바위가 오면은 그러면 이슈가 되겠죠. 근데 아직 그 바위가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고 이 노선의 그 기름칠하고 요 자체의 성능이 제로 투백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비가 좀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죠. 큰 산만한 바위만 안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평화롭다 이 그림. 평화롭게 그린 겁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 끌려가면은 로비에 걸려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야. 장렬 목사님. 네. 아까 그 마사지 기기 딱 두고 저거 딱 위에 그림 올려놓으면 그냥 계속 꿀잠. 그렇지. VR 기기로. 평화로운 꿈의 세계로. 네. 희망을 갖고 보자. 주말에 잠시 잘 주무시고 다음 주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뭐 주말 동안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김장현 본부장님 던져주실 텐데 한 10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많이 했는데 네. 그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 좀 부진했잖아요. 부진했어요. 4주째 그래요. 4주째. 근데 또 소프트웨어 주식이 부진한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 여러분 관심 있을지 모르겠는데 팔로알토하고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저기 큰 회사입니다. 연초 주가가 많이 부진했어요. 보시면은. 근데 이런 그 섹터별로 봤을 때 이런 특징을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신다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작년도에도 아주 전형적인 상저하고였대요. 작년 8월 저점부터 12월 고점까지 무려 40% 올라갔대요. 그 최근에 내려갔다.
연말 연초될 때 가이던스가 보통 전략적으로 낮게 주고 나중에 비트한다. 근데 작년 하반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작년 8월 고점부터 네. 우리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적인 특성도 있는 거 아니겠냐. 팔로알토, 아도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되 상대적으로는 팔로알토가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략, 뭐 무슨 플랫폼,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네네. 근데 얘네들은 잘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연초에 가이던스가 낮고 미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어도비는 아시죠? 어도비는 너무 포토샵. 좋죠. 포토샵 같은 거. 근데 얘네는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 심화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슈는 그 심화 요인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건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 같고 팔로알토 같은 거 좀 많이 빠졌으면은 뭐 한 2, 3개월 뒤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깔끔하죠. 플랫폼화 전략 효과는 그대로 있고 주가는 빠졌지만은 원래 전망을 주는 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비트할 것이다. 이런 개념인 거고 어도비는 딱 봤을 때 경쟁 심화 리스크 요인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 반영된 정도가 충분한지 아닌지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도비가 경쟁 심화 리스크에 들어가 있다는 게 네. 살짝 좀 놀랍기는 한데. 왜냐면 AI 콘텐츠 생성하는 걸로 가니까는 얘네만 하지 않거든요. 딴 애들도 비슷하게 막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근데 그것이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런지는 좀 더 한두 분기 더 가봐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싸진 거 맞아. 아직까지는 실적 탄탄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진 거라서 이게 뭐 30배, 40배 가던 주식이 이게 PER인지 PCR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균보다 아니면 다른 거 빅텍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30배 대비했을 때 20배면은 한 50%, 30% 이상 싸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건 맞는데 좀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성개인적 팔로알토. 근데 어쩌나 저나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식이 연초에 부진한 이유는 그러한 non 펀더멘털적인 시클리컬한 패턴이 좀 반영된 것도 있다. 혹시 갖고 계시면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말씀드린 거, 네. Survey of UBS IT Executives, 그러니까 125개 기관 IT 업체들 그 중역들한테 물어본 거, 그 어저께 발언했잖아요. 다시 기억나세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저께 UBS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IT의 임원들, IT 네네. 회사의 임원들을 여론조사를 해봤다. 네. 설문을 해봤더니 어떤 설문을 한 겁니까?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자기네 비즈니스 영역에서 한 군데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들이 61%. 얼마 안 되네. 아니, 6개월 전에 52%인데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제 본인이 같이 한 건데 그래서 한 AI 활용도는 계속 늘고 있다. 이거 프로그레스 좋다. 단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은 10% 남짓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나머지는 한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 상반기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생산성이 그렇게 확확 올라오는 것 같지 않다고 얘네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생산성이 지난번 한 6개월 전에 했을 때 16% 올라갔다 했는데 이번에 조사했더니 한 14%로 오히려 약간 반락한 게 있는데 초반에 아마 생산성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 쓰니까 올라갔겠죠. 정체가 있지 않겠어요? 약간 그 정체 구간에 들어온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서베이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좋다는 떠나서 일단 우리가 IT 그 AI 활용하는 정도는 속도가 10명에 6명은 활용한다. 규모 있게 하는 거는 대다수가 아직은 올 말 정도, 올 하반기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코파일럿에서 우리 생산성 올라가요 하는 건 쓰기만 하면 50% 올라가 있는데 50%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10에서 20%나 앉아 이 정도의 생산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전문가 영역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편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HBM인데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요걸로 딱 전개해 드릴게요. 요거 딱 캐치해 가지고 이 캐치가 아니 뭐지? 찍어 가지고 네. 갖고 네. 계시면 돼요. 보실까요? HBM3E HBM3E가 1A 공정으로 삼성은 콜 진행 중이고
하이닉스는 원비 공정으로 판매 중이죠. 이거는 팩트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들어갑니다. HBM의 3에 1A 콜이 진행 중인데 언제 콜이 완료되느냐에 있어서 젠슨왕은 뭐라 그랬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잘 본인은. 네, 그렇죠. 아니 자기네 그 GDDR 할 때 그게 마이크론 건지 삼성전자 건지 헷갈려가지고 말 실수하는 바람에 그렇죠? 어떻게 콜이 언제 날지 젠슨도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될 것이라는 거 그거의 능력을 믿는 것뿐이고요. 일단 주식시장에서의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은 상반기파 8, 9월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상반기하고 8, 9월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나오면 3분기부터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8, 9월이 되면은 영향도가 요 정도 빠지는 게 아니고 확 줄어요. 네.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가 다 솔드아웃 됐다. 이미 다 끝났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 들자면 해석하게 되는데 9월 달까지 작년이니까 9월 달까지 물량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났는데 상반기 중에 삼성에 만약에 콜이 되면은 아마 4, 4분기 거부터는 확실히 들어가고 3분기부터도 일부 초도 물량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면은 확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여름 지날 때까지 콜 소식이 없게 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크리티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부를 거는 거는 HBM3에서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HBM4로 가는데 네. 이게 왜 승부가 될 수 있냐면은 그 미세 공정이 하이닉스보다 더 앞선 거예요. 삼전이 네. 1A 다음에 B가 없죠, 지금. B 어디 갔어? 포기했어요. 점프한 거야. 그래서 원C로 가는 거야. 그만큼 잘 되면 뭐고 안 되면 뭐고. 뭐 아니면 또 벼랑 끝 전술. 제가 쓰지 말라 그랬는데 떨어진다. 가서 얘기 좀 바보. 해봐. 아니 근데 될 수도 있어. 안 돼요. 저력이 있으면. 안 돼요. 저같이 저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삼전은. 저렇게 건너뛰고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되지. 없진 않죠. 아. 근데 없진 않은데 쉽진 않죠.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 난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쓸데 없다고 생각해. 고등학교로 바로 가겠어. 검정고시 봐야지.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막 수학에서 수열 건너뛰었는데 다음 거 잘 못하잖아. 아니 그 원씨가 잘하는지 불구고 네. 일단 하이닉스가 HBM4를 먼저 하는데 네. 어저께 엔비디아 코멘트 했겠지. 그러니까 SK 그 최태원 회장님이 이 말을 전한 건데 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부합 이상. 어. 엄청난 것보다도 이제 항상 요구하면 늦잖아요. 공급업체는 우리가 좀 빠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5월, 6월 달에 승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요? 올해? 올해 5월, 6월에는 승부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승부란에 누굴 죽인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위상을 제대로 올리는데 분기점은 5월, 6월이다. 자신과의 싸움. 그렇지. 그래서 그때가 아니면은 뭐 레거시 제품에 의해서 주가가 뭐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한번 보시고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오면은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한 네.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하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3E. 근데 3를 다시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이 정도로 가는 거니까 하고 투트랙으로 이거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또 별도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많이 오르고 어저께 지금 빠지고 오늘 좀 빠졌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 자사주를 어제 오늘 적게 샀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다 했으니까 이거 다 써버렸네. 미안합니다. 어떤 걸요? 오늘 저거 해야 되는 건데. 아닙니다. 뭐요? 박가영 아닙니다. 오늘 없었어? 박가영 없어요. 시간 다 써버려요.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 다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의연하게. 예. 맞습니다. 피스풀리.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뛰어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는데 항상 자만하고 오만하면은 무너졌던 그런 기업들과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까 그 속보도 올려주셨는데 네. 그 정용진 회장, 이명희 총괄 회장,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한테 이마트 지분 전량 매수키로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총괄 회장이 지금 있고 동생인 정유경한테는 신세계랑 면세점 이렇게 맡겼고 그리고 오빠인 정용진 회장한테는 이마트 이렇게 맡겼고 그래서 각각 18% 정도의 지분이 있었고 엄마는 10%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제 요 10%를 아예 넘겨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는 정용진 회장이 결국은 이마트를 물려받는데 성공했다. 여기 정도까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가나요? 네, 지금 시간에 상한가라고 아까 알려주셨는데 속보 나왔어요. 확인을 한 건 이게 아니고. 호재일까? 그러게 일단 시장에서는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정용진 씨에 대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네. 9% 8% 9% 그거 보는 거죠? 네. 이명희 총괄 회장이 수완이 좋은데 글쎄 잘 모르겠네. 시장에서 일단 반응 바로 그렇게 하나요? 사실? 스타벅스도 사실은 정용진 회장보다는 이명희 총괄 회장 그렇습니까?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예. 이게 과연 어쨌든 그 밀렸다고 해야 되나 뭐야 되나? 어떻게 봐요, 보노님? 호재일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월요일에 역시나 봐야 생각이 될 것 똑같네. 월요일에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땅비리님께서 또 2,000원 아까 보내주셨습니다. 명행 공약 걸어요. 지각하면 삭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오래간만에 삭발 얘기 나왔네요. 삭발 뭐 또 해야지. 3월까지 2,800 이런 식으로. 쿠첸도 해야 돼? 쿠첸도 해야 된다고? 아 그랬어요? 아니잖아. 나 들은 바 없는데? 아 그래? 요거 그랬구나. 했어요. 예. 그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아니야, 쿠첸 하라고 안 했어. 그래요? 뭐 쿠첸 하라고 안 했잖아. 개 오더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 그럼 합시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 여러분 아직도 햇반 드십니까? 먹어요 나 햇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 줘. 나 살게. 이게 아침부터 계속 한 것 같아.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항상 인스턴트 좋아하고 맞아요. 못 망가지고. 전자레인지 뭐 데워 먹고 따끈하게 해야 되는. 플라스틱 그 전자레인지에 맞아요. 그렇게 데워 먹고 몸에 안 좋지. 그것보다 밥을 지어 먹어야죠. 한국인이면 밥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저희가 쿠첸 밥솥을 가지고 왔습니다. 쿠첸 뉴 프리미엄 심플 백자 에디션 백자 6인용 밥솥인데요. 와우. 제품 한 개랑 압력 고무 패킹 한 개 13,000원짜리를 추가로 드립니다. 요 가격이 원래 16만 1,000원인데 26만. 26만 1,000원인데 14만 8,000원에 야 진짜 싸다. 네. 14만 8,000원에 저희가 드립니다. 네. 백자 에디션 디자인, 3중 파워 패킹, 그리고 햇반 기능이 있어가지고 쌀을 80%만 조리를 한 후 락앤락통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꺼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너무 좋죠. 생각해봤는데 요즘 결혼식 많잖아요. 결혼식. 네. 결혼식 때 부주할 돈으로 평생 생색낼 수 있는 좋다. 최고의 선물 좋아. 잘한다. 쿠첸입니다. 쿠첸. 네.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 그리고 우리도 디자인도 이렇게 요거 그냥 네, 그냥 빨리 하고 아니, 32분이라서. 아, 선물로 주면 디자인 좋은 너무 것 같아. 예쁘죠. 네. 밥통인데 너무 순백의 백자 같은 예쁜 디자인이라서 백자 에디션. 어디에 내놔도 인테리어로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한번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링크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전복도 저희가 완도 전복 12팩 특대 사이즈로 싸게 팔고 있습니다. 12팩 45,000원, 38,000원, 24팩 90,000원짜리 6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압권 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말 의연하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